자, 탄력성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균형점,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하는 이 균형점의 이동 중요하죠. 자, 이 균형점 이동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매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그림 하나는 배우셨고, 자, 또 하나 거기 보시면은 2번에 두 번째 그림 있죠. 공급 곡선은 이렇게 비탄력적, 탄력적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 아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배웠고, 이번은 수요가 뭐 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에 비탄력적은 최초의 균형보다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탄력적은 가격이 변화에 민감하니까 적게 하락을 한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뭐일수록 비탄력적.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할수록, 말을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 여러분 변화폭은 뭐예요? 변화폭은 상승폭, 하락폭. 하여튼 하락폭은 뭐다? 더 크다. 또 거래량의 변화폭.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은 이만큼 뭐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만큼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약간 줄고, 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많이 줄지.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폭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이것은 더 작죠. 그래서 우선은 이 지문이 제일 많이 우선 나오니까 우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상승폭, 하락폭, 변화폭은 더 크고, 이 거래량의 변화폭은 뭐죠? 더 작다. 더 작다. 뭐보다? 탄력적보다. 하여튼 시험에 이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3번 보시면은, 2번은 수요 곡선이 뭐죠?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러분 16회, 17회 시험 우리 또 출제를 했었던 지문이 요거죠. 공급이 뭐 하면? 감소하면. 자,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상승폭은 이렇게 커요.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이 작다. 예? 작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 감소폭은 가격에 비해서 이거 작고, 탄력적은 거래량 감소폭이 뭐죠? 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은 또 수요. 이때는 2번은 공급이 뭐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비탄력적인데 가격의 하락폭이 크고, 탄력적인데 가격의 하락폭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올해 이쪽에서 출제 예상되니까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경기 변동으로 갑니다. 38페이지. 자, 경기는 경제의 활동 상태인데, 자,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계속 되풀이돼서 반복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이때 이 점이 바로 경기가 좋은 점,
정점 또는 정상. 이 점은 경기의 바닥, 저점 또는 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우리는 경기 변동의 진폭이죠. 자, 이 정점과 이 정점 사이의 이 한 사이클을 경기 변동의 주기인데, 이렇게 변동이 되풀이해서 반복되는 이 변동을 우리는 순환적 변동이죠.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데, 그 변동 중에서 제일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 두 지문이 또 시험에 많이 또 출제를 하죠. 자, 시험 문제는 요 두 개가 좀 자주 나와요. 자, 계절적 변동은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으로서 계절이 가지는 속성이 중요한데, 자, 장마철 이제 다가오는데, 장마철에 들어서면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는 매년 발생하죠. 이런 것은 계절적 변동입니다. 또 대학가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 인근의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데, 그 형상도 매해 발생하는 형상. 계절적 변동. 자,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이 있죠. 자, 이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자, 이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정쟁,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 자, 장기적, 추세적 변동,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동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이죠. 자, 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를 보시면은,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크게 실물 변수와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자, 실물 변수는 우리가 경기 변동에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표도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 공급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량이죠. 자, 이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건축량을 파악하죠. 자, 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이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자, 선행 지표, 미리 앞서서 나타나는 지표로서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신축이나 증축 등에 있어서 허가 면적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건축 자재별, 네, 또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도별, 바닥 면적의 합계인 연 면적별로 우리는 파악을 하겠죠. 연 면적별로 우리는 건축 허가량을 파악을 해요. 자, 허가를 받고 바로 착공할 수도 있지만 2, 3년 뒤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착공 신고를 통해서 또 착공을 하는데 시차가 있다는 거죠. 시차. 근데 이 두 가지 지표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또 후행 지표는 착공해서 건물 완공된 거죠. 건축량 파악이고, 또 수요 지표에서는 또 거래량이죠. 자, 거래량 중에서도 우리는 주택 거래량을 보죠. 뉴스 보면 주택 거래량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면은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을 보면 되죠. 그래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등기 실적 보잖아요. 요걸 보든지 아니면 뭐죠? 거래를 이루어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면은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죠. 자,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서는 크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임대료를 보는데, 자,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량 생산이 동반돼야. 자, 우선은 3대 지표가 뭐죠? 여러분이 이 하나의 지표만 파악을 하면 안 되고, 여기 3대 지표인데 이 하나하나의 이런 단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지표를 측정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고려를 해야 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동 주기가 나오죠. 자, 변동 주기 보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보죠. 영국의 학자 중에 한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한센의 건축 순환 주기를 봐요. 한센의 건축 순환 주기. 일반 경기 변동은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 8년에서 몇 년? 10년 정도 봐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변동의 진폭에서 또 우리는 26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자, 이런 형태로 갈 때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진폭이라고 하죠. 이때 부동산 경기는 호황에서는 가격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 때는 거래가 극히 저조하면서 가격의 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저점이 더 깊어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일반 경기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즉,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그래서 타성기간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차를 타성기간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2년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기간이 길다는 중요한 특징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뿐만 아니라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장기적 변동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다 보니까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가 않다. 즉,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또 부동산 경기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또 붐이 확산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 나라 내에서 도시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도 다르고, 또
도시 내에서 지역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죠. 자,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오르고, 특히 지방 쪽은 가격이 내리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죠. 경기가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 자,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자, 바닥을 통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경기의 회복시장 국면,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상향시장 국면, 정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시장의 국면,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하향시장 국면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죠. 자,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 나오는데, 이 번즈와 미첼이라는 학자는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을 지금처럼 몇 개? 4개의 순환 국면이 되풀이돼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때 이 점선을 통해서 이쪽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기의 확장, 팽창 국면으로 보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 수축 또는 위축 국면으로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점선을 통해서 좌우 비대칭이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경사가 급해요.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변동의 대칭성은 우경사 비대칭 구조. 그 말은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 가는 국면의 시장이 무슨 시장? 하향시장. 하향시장에서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되죠. 반대로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을 보면 뭐가 돼요? 최대가 되고, 과거, 이런 게 중요해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 사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 여기에 뭐냐? 여러분 5억인데 하락해서 여기 3억이다. 또 여기 상한선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하향시장은 경기 불황에 약한 부동산인 규모가 큰 호화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그러다가 바닥을 통해서, 저점을 통해서 상승하는 회복시장으로 접어들죠. 자, 우선 회복시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우선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뭐 한다? 우리는 증가를 해요. 또 공실률이라 공가율도 뭐 한다? 감소를 하고, 또 건축 자재의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이전보다 많아지고, 또 부동산 가격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복 시장에 접어들면은 부동산 거래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으로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회복 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 시장.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비슷하면 기준 가격, 바닥에 있으면은 하한선 고칩니다. 그게 오타 났어요.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으로 고칩니다. 회복 시장에서 상한선 대신에 하한선. 자, 그러다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향 시장으로 접어들면요,
상량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시험에 요거 많이 나오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밑에 있어요. 하한선, 하한 가격인데 이걸 상한 가격으로 많이 내죠. 벌써 4번 출제했습니다. 좀 주의하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 매도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가 중시?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정상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거래는 한산해지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준 가격, 정점에 있으면 뭐죠? 상한선. 그리고 25에는 하한으로 출제했어요. 상한선. 자, 그래서 후퇴 시장에서는 우리가 비교했을 때 상향 시장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여기는 뭐가 된다? 최대가 되고 공실률은 뭐가 돼? 최소가 되다가 정상을 통해서 내려오면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최대가 됐다가 점점 이제 줄어들죠? 감소해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또 줄어든다. 감소를 하고 또 공실률도 뭐 한다? 증가를 하죠. 자, 또 이쪽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는데 매수자는 될 수 있는 늦게 살려고 하죠. 또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 입장에서는 또 뭐가 중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자, 이 4개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시장이 안정시장이죠. 안정시장은 어느 시장 국면에나 존재가 가능하다.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어느 시장 국면에나 존재가 가능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인데, 자,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보면 과거는 어떻게 돼요? 과거. 자, 과거의 거래 사례는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 자, 밑줄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 그리고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주택인 경기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올해 시험에는요, 이쪽에서 출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올해 시험 이쪽이 좀 중요해. 자, 에치켓. 자, 에치켓의 거미집 이론이 나오죠. 자,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이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같은 무슨 시장? 건축물 시장에 적용이 되겠죠. 자, 우선은 생산기간이 뭐가 된다? 오래 걸리는 시장. 생산기간이 장기,
생산기관의 장기에 걸리죠.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 자, 여러분 4월달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무슨 벌집 모형 이런 거는요 출제 안 해요. 그거는요 우리나라 모 학자가 만든 거야. 세계 학자들이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런 건 시험에 안 내요. 그냥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4월달 모의고사 벌집 모형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출제 안 합니다. 뭐 출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그건 우리나라 뭐 학자 한 사람만 그거 자기가 연구한 논문 갖고 한 거고, 그거는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학자 견해는 출제를 하지도 안 해. 그런 거. 그런 건 모르셔도 돼요. 자, 우선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뭐죠? 불균형.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불균형 상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무슨 상태? 균형 상태로 우리가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보면은 거미집 이론의 가정을 보면은 자, 2018년도의 수요량은 2018년 가격에 영향을 받죠. 자,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2018년도의 공급량은 2017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왜? 공급의 뭐 때문에? 시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해는 가격이 폭등, 그 다음에는 폭락,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6번 다 출제된 게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6번 다 출제된 게 바로 수렴형이에요. 수렴형은 뭐죠?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6번 다 출제했어요. 수렴형은요, 그림을 보면은 수요 곡선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뭐다? 급하다. 자,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인데 이렇게 가죠. 이 점은 불균형인데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균형으로 접근해 가는데 그 모양이 꼭 거미가 집을 짓는 거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는 명칭이 바로 무슨 명칭? 거미집 이론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이 큰데, 아까 얘기했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에 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역관계,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수요가 완만하니까 탄력적 1보다 큰 값,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0과 1 세는 값. 그럼 당연히 여기가 크지.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 공급은 0.5다. 이럴 경우 뭐다? 이럴 경우 수렴형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4다. 절대값은 플러스 0.4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1.2다. 이럴 경우는 뭐다? 수렴형이다. 수렴형. 자, 수렴형이고 어떤 발산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수렴 반대니까.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뭐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 자, 불안정적인 균형이 뭐가 된다? 우리는 발산형. 자, 그림을 보면 수렴형과 반대로 가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 형태가 되죠. 자, 여러분이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발산형. 자, 발산형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비교를 했더니 어디가 더 크다? 우리는 수요 곡선이 크죠.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5다. 공급은 0.7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또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또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니까 부동방향 반대. 요 수식은 요거에 반대. 수의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가 급하죠. 비탄력적 0.7이다. 공급은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적 1.4다. 이렇게 주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발산형.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만 잘 기억하면 돼.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수렴형. 여러분 2년 전 27회 기울기로 출제했거든요. 기울기 3개 출제했거든요. 다음에는 탄력성 갖고 묻습니다. 순환형, 규칙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순환형. 자, 순환형은 이런 형태. 순환형은 점점 이렇게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도는 순환형. 자, 순환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0.5, 0.5 이렇게 같든지.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같으면은 하여튼 니꼬로 되면 뭐다? 순환형. 자, 우리 거미집 모형의 유형이 여러분 시험에 우리가 6번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우선 기능이 나오죠. 자, 우선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토지 특성 중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수요자의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 맞교환, 이 교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원 배분의 기능과 교환의 기능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 매도자, 매수자, 이 개발업자, 건설회사, 투자자 등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갖는데, 자, 여러분,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얼마죠? 5억.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3억이면은 처음 불러본 가격, 호가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매도자, 매수자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럼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이 가격이 파괴되면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할 것이고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상승을 하겠죠.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 정도 시간이 흘러오죠. 그러면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과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이 여기서 충돌, 만나서 4억의 가격이 형성돼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가격 형성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가격 형성의 기능을 다른 말로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지속적인 토지에 대한 용도면에서 비슷하죠. 대체 경쟁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의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이 나타나죠.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 최근에 그 지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또 작년에 출제됐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자, 토지의 특성. 자, 토지 특성은 원래 출제된다고 했어요.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토지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부동성이죠. 부동성. 자, 부동성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뭐죠? 국지적 시장, 지역 시장을 형성합니다. 국지적 시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을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시장의 분화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용도별로 시장의 분화가 되면서 부분 시장이 형성되죠.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각각이 부분 시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권리 형태별로 부동산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 전세 시장으로 나눌 때 전세 시장에서 전세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는 많아요. 그럼 전세 시장에서의 뭐를?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 국지적 시장이고 또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오죠? 토지 이용에 있어서 외부성, 외부 효과가 나타나요.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외부성, 외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근거가 돼요. 이런 외부 효과는. 자, 그리고 또 부동성, 또 부증성 등의 특성에 따라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는 없죠.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요거죠. 단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된 질문. 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예? 일물일가의 법칙이 또 적용되지 않죠. 또 여러분 표준화가 어려우면 대량 생산이 안 돼서 도매상과 소매사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성의 특성으로 상품이 비표준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시장의 비조직화가 나타나요. 비조직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몇 프로죠? 0.9%죠. 진짜 싸요. 야, 이 선거할 때 이제 좀 올려야 되는데 쌉니다. 예? 아,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데? 상당히 싸죠. 예, 이제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싸요. 예, 인도 같은 경우는 6%예요. 6%. 예? 예? 6%. 예? 베트남 5%야. 작년에 재작년 합격자분이 작년에 가셔서 하는데 네, 괜찮대. 근데 이제 어학이 좀 돼. 영어는 자기는 할 줄 아니까 이제 베트남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자, 가격이 비싸요. 자, 우선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또 거래가 뭐가 되죠? 비공개가 돼요. 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는데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즘 자금 출처의 문제, 세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문제다. 자,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소수예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가격이 비싸니까 제한을 시켜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한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 가격이 비싸니까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 자금 조달의 가능성,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린다.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구매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는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합니다. 또 법적 제한, 일반 상품에 비해서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많아요.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죠. 법적 제한이 많다 보니까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법적으로 요인 때문에 가격에 또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한 요인으로 만듭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아요. 한번 확인을 한번 또 해보시면 되겠죠.
올해 시험에 또 중요한 게 효율적 시장인데, 자,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되면 즉각적으로 그 새로운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자, 이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는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누는데, 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자, 그리고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초과 이윤은 없지만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고, 또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현재 공개되는 정보와 미래의 정보죠.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하면은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것. 자, 현재의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현재 정보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또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존재를 하죠. 자, 이때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더해준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과거에 이미 발표됐고 현재 공개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자, 여러분, A라는 회사가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남보다 더 우수한 미래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관련해서 자,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기업에 있어서의 비공개된 아직 주식시장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인데, 그럼 이러한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이 정보라는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뭐는 정사 이유는 획득이 가능하죠. 개념이 원래 상당히 중요한데 잘 알아두시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은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무슨 시장? 중강성까지 시장이지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6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공급의 시차론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밑줄은 동일한 가격 형성, 밑줄 여기 틀렸습니다. 자, 국지성에 따라,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리 형성되고,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4번에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비가역성이 아니라 개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역성은요, 건물을 지으면요, 철거하지 않은 한 계속 그 용도로 이용돼야 돼요. 한 번 어떤 용도로 이용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는 게 비가역성인데, 비가역성은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5번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가 비공개되니까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8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의 시장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여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하니까 틀렸죠. 자, 9번 여러분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은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자, 10번 보면은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없다는 거.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는 없다. 원래 약성, 중강성, 강성 이쪽이 좀 중요해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할당적 효율성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